동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아들일수록 그 동기부여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도록 이런 그 이벤트도 여러분들 발품을 많이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잠깐 짬을 내서 또 다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홈스쿨링을 어쨌든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그 많이 범하는 실수 혹은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홈스쿨링을 시작한다 그러면 다들 어머님들이 즐겁게 놀이처럼 하고 싶어요 라고들 생각은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미경 씨의 사례를 저희들이 영어강국 코리아에서 한번 그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수빈이가 아는 것만 해보자. 수빈아. My name is Steven. 수빈아 근데 이런 I 거지. am Steven. 그러면 엄마는 그런 뭘까? 수민이를 달래며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해보는 어미경 씨. 네가 말로 해보라고 엄마한테. Play. 사실 어미경 씨는 수민이에게 영어를 놀이로 재미있게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찢어졌다. 하지만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몰라 주로 홈스쿨링 교재를 선택해 활용하고 있는데요. 볼까? 최근에 어미경 씨는 수민이에게 영어 그림책을 선물해 읽어주고 있습니다. 공주. 근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수민이에게 한글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역시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 못 보여드리고 잠깐 보셨는데요. 지금 자 어떤가요? 그 수민이가 열성적으로 영어 교육에 같이 참여하고 있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가 지겨워하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일단 놀이로 해주고 싶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지도 방법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게 어떤가요? 이게 뭐 벽에 붙여놓고 막 따라 읽어보라고 하고 있죠. 외워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림책도 또 시작하시겠다고 해서 그림책을 가져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림책이 혹시 제목이 뭐였는지 보셨어요? 백설공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네. 여자애가 좋아하는 그림책인데 쟤는 남자애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머님들 엄마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의 취향을 파악하라입니다. 물론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어디 레벨까지 와 있는가 그것도 2부에서 다루겠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포착해서 어머님들이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한테 백설공주라니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을 혹시 남자애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점점 마초 기질이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난 남자야라는 그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핑크, 공주, 이런 거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안 그러셨어요? 저도 그 큰아이가 굉장히 여성스럽게 커서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때 되고 이제 유치원 가고 남자아이들하고 또래랑 놀고 초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나는 남자애랑 자의식이 생기면서 막 여성스러운 걸 되게 멀리 하더라고요. 또 공주야! 뭐 이러면. 근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그림책인데, 백설공주를 어머님이 여쭤봤어요. 왜 저걸 선택하셨어요? 했더니, 익숙하니까. 우리말로는 익숙하니까 가져왔어요 라고 하시는데 영어 그림책 중에서 남자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면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그림책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룡이라든지 기차, 그죠? 아니면은 트럭 이런 거 나오는 거 남자애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로봇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걸로 남자애들은 처음 시작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일단 그림책의 그 선정부터가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접근법도요. 뭔가 외우게 하고 그죠? My name is I am 8 years old 이렇게 블랭크 해놓고 막 외우게 하고 있죠. 근데 어머님은 문제는 그거를 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놀이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워크북도 플레이, 단어 읽고 줄 그어보고 이게 굉장히 학습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은 그림책을 읽고 그죠? 또 소리를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내공이 쌓인 다음에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즐겁게 하는데 그때가 놀이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외우고 해봐 이렇게 줄 그어봐 이게 아니지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이한테 놀이가 될 수 없다는 거.
그죠? 이런 부분. 그래서 앞에서 아까 품앗이 교육처럼 그렇게까지는 못 해주더라도, 그죠? 어머님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제가 알파맘 vs 베타맘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파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알파맘. 그죠? 그 뭐 책도 있고요. 또, 처음에는 그 한 방송사의 기획물의 제목, 알파맘, 베타맘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알파맘은 한마디로, 자,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학습, 습관, 그리고 모든 것을 기획하고 또 기획만 하지 않아요. 실천까지 하면서 교육에 매진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알파맘, 특히 엄마죠. 그죠? 알파맘이라고 합니다. 베타맘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뭔가를 이렇게 푸시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의 능력이 발현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학습보다는 인성이나 창의성 뭐 이런 것을 중시하는 자연주의 교육을 실천하는 그런 부모입니다.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서 베타맘의 사례로 뭐 산골 학교의 아이들을, 그러니까 외국 유학이 아니라요, 산골에다 유학을 보내는 그런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사례도 이렇게 베타맘에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정반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개념이죠, 우리 사회에서. 근데 두 가지 다 사실은 참 힘듭니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나는 완벽한 베타맘이야라고 자신하시는 분도 없을 거고요. 나는 완벽한 알파맘이야라고 자신있게 말하시는 부분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알파맘을 지향하는 베타맘, 베타맘인 척하는 알파맘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네, 너는 그럼 넌 알파맘이니 베타맘이니 이렇게 많이들 여쭤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아까 뭐 제가 원조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알파맘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베타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베타맘들은 학습에 매진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 교육 쪽으로 이렇게 일찍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영어 교육도 엄마표 교육이 크게 두 갈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어 교육도 알파맘식이 있고 또 베타맘식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엄마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환경을 만들어 주되 막 아웃풋을 확인하거나 이렇게 푸시하거나 이런 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되고 중학교 2학년 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알파맘 쪽으로 슬쩍 이제 기울고는 있지만은 베타맘의 베타맘의 마인드로 저는 시작을 했다고 자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생각을 좀 해보세요. 한 분 한 분. 나는 알파맘이 될 것인가, 베타맘이 될 것인가. 영어 교육도 기다려주는 쪽으로,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아이를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와 함께 매진하면서 정말로 힘들지만은 어쨌든 함께 여정을 겪어가는 식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결정을 해서 제일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1번, 2번, 3번 기억나세요? 1번, 그죠?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지는 아이. 2번,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 3번, 국제화되는 아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떻게 키울 것인가는 알파맘과 베타맘이라는 이 명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궁금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부분, 이건 아닌데 싶은 그런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지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강의를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영어로 그러니까 이제 아이랑 영어를 같이 이제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드는데, 네. 막상 이제 하려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니 엄마표 영어를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고수분들의 사례를, 그러니까 지금 두 분만 보여드렸지만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다 보면은 물론 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원어민 수준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 정도는 무리 없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니까 영어에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아서 더더욱 그 공감을 얻으신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엄마표 영어 교육을 하시다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 뭐 책을 읽어주고요, 그죠? 또 뭐 들려주고 보여주고 또 대화를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대화를 직접 해주는 부분은 사실 일부분이에요. 물론 대화를 직접 해주는 건 참 좋지만은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방법,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 책을 직접 읽어주는 것도 발음 상관없이 일단 처음에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책이 오디오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책을 오디오를 많이 들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신다면은 그렇게 엄마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은 일단 떨쳐버리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엄마표 영어다. 이런 생각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요즘 매스컴이나 주위 분들 보면은 뭐 과외다, 학습지다, 학원이다, 뭐 조기 유학까지 많이 보내신다는 소리를 들으면 네. 제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원조이신데 네. 그런 불안감을 어떻게 떨쳐셨는지 그런 방법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라고 불안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그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내고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니네 아이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시선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항상 불안하고 뭔가 이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감히 난 베타맘에 가까워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자신만의 줏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아이가 뭐 연수를 가고 또 학원을 가고 또 뭐 과외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아웃풋으로 다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 함께 했던 추억. 그리고 엄마와 함께 해서 이제 즐거웠던 그 기억들이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동기로 연결되게 하는 그것이 엄마의 역할이지, 뭐,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항상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게 가장 많은 비용과 가장 많은 시간을 영어에, 그죠?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효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기본기를 다져놓고 아이들을 뒤에서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그 관조적인 입장을 좀 더 가지는 여유를 가지신다면은 아이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발현할 그 기회를 잡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너네 아이는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또 물어보신다면은, 엄청 잘한다고 저도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적어도 어렸을 때 책과 친해지게 만들어줬다는 것.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적어도 거부감을 없게 만들어줬다는 것 덕분에 지금도 원서든 한국어든 영어책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먼저 찾고 자기가 먼저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보기도 합니다. 제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읽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고 난 다음에 아웃풋은 그 이후에 아이가 정말로 내가 열심히 영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는 얼마든지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약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자극이 되긴 하겠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도록 적당한 불안이 자극이 될 정도로만 항상 그렇게 긴장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집 또리와 뒷집 순이의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세요. 그것이 엄마표 영어 교육의 철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질문 2가지를 받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떻게 마음속에 좀 줏대가 서시는 것 같으세요? 네. 해야겠다는 이런 혹시 뭐 자극 같은 거 막 생기세요? 네. 너무 자극받아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난 저렇게 못해 이렇게 포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아이하고 실천을 먼저 할 그 궁리를 해보시고요. 또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엄마표 영어 교육이라는 그 명제를 다시 생각해보고 뭐라 해야 되나 영어를 잘하는 아이, 영어도 잘하는 아이, 그죠? 꼭 조기학을 보내거나 뭐 학원을 보내지 않더라도 영어와 함께 즐겁게 크는 아이로 여러분들 다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